네, 계속해서 31번입니다. 추락방정 방망의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방망 기준, 소재 또는 합성 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 한다. 맞죠? 그물코는 가로 세로 15cm 이하로 한다. 15cm가 아니라 10cm로 한다. 방망은 매듭 방망으로서 매듭은 원칙적으로 단매듭을 한다. 맞죠? 달기 로프는 3회 이상 엮어 묶는 방법 등으로 테두리 로프에 결속해야 한다. 3회 이상. 맞죠?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인다고 하면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렇죠?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10cm 이하로 한다. 가로 세로 10cm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내용이 되겠네요. 방망이의 지점 강도와 표시사항. 방망이의 지점 강도는 600kg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 보유. 그래서 600kg 이것만 물어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문제를 풀었었죠. F = 200B. 방망이의 표시사항은 제조자명, 제조연월, 그물코, 재봉치수, 신품, 인대의 방망의 강도. 만약에 이게 구품, 인대의 방망의 강도 하면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신품, 인대, 방망의 강도예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방망을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방망 지점은 바로 이 문제네요. 몇 킬로그램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여야 하는가? 400, 500, 600, 600이 되죠. 답은 3번이에요.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 설치하는 방망의 정기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 개시 후 1년 이내 처음 실시하고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죠. 3번 1년 이내 처음 실시하고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한다. 무슨 시험을? 등속 인장 시험을. 답은 3번이죠. 1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방망의 그물코가 10cm인 신제품 매듭 방망사의 인장 강도는 몇 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는가? 꾸준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10cm 신제품일 때 인장 강도. 이게 좀 가장 잘 물어보고 있다. 한 10번 나오면은 한 7번은 요걸 갖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80, 110, 150, 200. 뭐 있었죠? 200. 200kg 이상이야 한다. 그렇죠? 나머지 내용 볼까요? 자, 신품이나 뭐 신제품이나 10cm일 때는 매듭 방망은 200, 매듭 없는 방망은 240. 조금 전에 문제가 매듭 방망 이렇게 돼 있죠. 매듭. 그래서 200이 되고 매듭 없을 때는 240이 되죠. 그물코의 크기가 5cm일 경우에는 매듭 없는 방망은 기준이 없다. 근데 매듭 방망은 110. 이것도 가끔 물어봐요. 110. 폐기시의 인장 강도는 10cm일 때,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일 때 매듭 방망은 135. 매듭 없는 방망은 150. 그다음에 매듭 없는 방망의 5cm일 때 그물코의 크기는 기준이 없고 매듭 방망은 60kg이 됐었죠. 거푸집의 필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재료로 공사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형상과 크기일 것.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즉 운용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운용도가.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거푸집은 조립, 해체, 운반이 용이할 것. 수분이나 모르타 등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수밀성이 있을 것.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답이 결정되는 문제도 출제가 된다. 수분이나 모르타 등의 물빠짐이 원활할 것. 물빠짐이 원활할 것. 그렇게 나오면은 틀린 말이에요. 시광
시공 정확도에 알맞는 수평 수직 직각을 견지하고 변형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맞죠? 1번입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형상과 크기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는데 요거 콘크리트의 자중 및 부어넣기를 할 때 충격과 작업 와중에 견디고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강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 여기까지는 했었고요. 또 최소한의 재료로 공사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형상과 크기일 것. 거푸집 및 지보공 설계 시 고려해야 될 하중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거. 연직방향 하중 있었죠? 콘크리트 측압 있었죠? 횡방향 하중 있었죠? 전담 및 교본 하중 뭐 이런 건 없었죠. 또 하나 있다고 하면 특수 하중도 있었죠? 특수 하중도 있었죠. 그래서 답은 전담 및 교본 하중은 해당이 안 돼요. 여기 나오네요. 연적방향 하중, 콘크리트 측압, 횡방향 하중, 특수 하중. 고려해야 될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죠. 거푸집에 작용하는 하중 중에서 연직 하중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잘 물어봐요. 거푸집의 자중, 요건 곧 고정 하중이죠. 고정 하중. 고루. 거푸집 철근도 포함되고 철근 중량도 포함되고 작업원의 작업 하중 되죠. 보통 150kg per 제곱미터를 산정한다. 가설 설비의 충격 하중 있죠. 충격 하중은 고정 하중의 2분의 1로 한다. 콘크리트 측압, 요거는 수평 하중에 해당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도 꾸준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수평 하중에 해당된다. 다시 한번 나오네요. 거푸집의 자중, 작업원의 작업 하중, 가설 설비의 충격 하중, 그다음에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적재 하중 있었죠. 거푸집의 작용한 하중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고정 하중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시 및 중개 작업 시 생기는 하중인데 충격 하중은 고정 하중의 50%를 적용한다. 작업 하중은 작업자와 소대구 하중인데 보통 150kg per 제곱미터를 산정한다. 적재 하중은 타설되는 콘크리트 철근의 중량에 특별히 차량 및 중량의 기계가 적재되는 경우에 합한 하중이 적재 하중이 됩니다. 자, 수평 하중은 콘크리트의 측압. 근데 콘크리트의 측압을 구하는 4요소는 생콘크리트의 타설 높이, 생콘크리트 타설 속도, 생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벽 길이. 이 벽 길이는 다른 말로 수평부재의 간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하중에 해당되는 것은 콘크리트의 측압, 그다음에 풍하중, 지진하중, 수평하중에 해당된다. 콘크리트 타설 시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거푸집 동발의 구조 계산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연직하중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로에 알맞은 것은 단 R은 콘크리트 단위 중량, T는 슬래브 두께가 됐었죠. W는 RT, 그죠? 그다음에 니은은 0.5 RT. 그러면서 이제 RT는 고정하중이죠. 그다음에 요 0.5 RT는 충격하중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네요. 여기 RT, 그다음에 0.5 RT 플러스 150 이렇게 하는 건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고정하중,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충격하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작업하중까지 플러스한 내용이 이제 어떤 그 연직하중이 되는 거죠. 연직하중.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슬래브 두께가 130mm일 때 거푸집 공사의 가설제 계산에서 연직방향 하중 산정으로 옳은 것은 연직방향 하중. 단 보통 철근 콘크리트 단위 중량은 2,400kg/m 미터 3승이고 거푸집 중량은 무시하며 충격 하중과 작업 하중은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가 고정 하중 플러스 충격 하중 플러스 작업 하중 이게 되죠. 고정 하중은 R 곱하기 T, 충격 하중 0.5 R 곱하기 T, 그다음에 작업 하중은 150kg으로 산정한다. 자, 그래서 지금 R이 콘크리트 단위 중량이잖아요. R은 2,400kg/m 미터 3승이죠. 그래서 2,400 됐고 곱하기 이제 T가 슬래브 두께인데 슬래브 두께가 130mm죠. 그런데 또 미터 3승 이렇게 단위를 좀 맞춰줘야 되니까 슬래브 두께는 단위가 미터였죠. 130mm는 13cm. 13cm 나누기 100 하면은 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 둘, 0.13. 그래서 미터로 환산할 때 0.13 미터가 되는 거죠. 130mm는 0.13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00 곱하기 0.13. 그다음에 0.5 RT니까 0.5 곱하기 2,400 곱하기 0.13. 그다음에 150은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150 더해 주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답은 618kg per 미터 자승. 답은 3번이 됩니다. 강제 거푸집과 비교한 그 합판 거푸집의 특성이 아닌 것은 합판 거푸집 외기 온도의 영향이 적다. 맞죠? 녹이 슬지 않으므로 보관하기가 쉽다. 강제에 비해서 합판은 뭐 녹 슬지 않죠? 중량이 무겁다? 중량이 가볍다. 보수가 간단하다. 맞죠? 3번이 틀렸네요. 중량이 무거운 것은 강제 거푸집의 특성에 해당되죠. 강제 거푸집 다시 한번 나옵니다. 중량이 가볍고 또 인서트, 삽입기구의 삽입이 간단하고 그런 장점이 있죠. 거푸집의 조립 순서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이에요. 기둥, 보바지 내력법 첫 번째, 두 번째 맞고 그다음에 큰 보, 작은 보, 그다음에 바닥, 그다음에 내벽, 외벽이죠. 외벽을 가장 나중에 조립하죠. 내벽, 외벽. 1번이 순서가 정확히 맞네요. 답은 1번이에요. 자, 큰 보, 작은 보, 바닥, 내벽, 외벽, 기둥, 보바지, 내력법. 그래서 옳은 순서가 되죠. 거푸집 지보공 조립도에 표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길이, 이음매, 지주, 조립. 뭐 지주, 길이, 이음매, 뭐 치수 뭐 이런 것을 표시한다고 했었죠. 뭐 조립 이런 내용은 없었죠. 답은 4번이에요. 자, 조립도에는 지주, 이음매, 마디가 곧 길이 등 부재 배치 및 치수를 표시해야 한다. 답은 4번입니다.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할 때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동바리 조립하는 거예요.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에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동바리에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요것만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있었죠? 동바리에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한다. 맞죠? 강제와 강제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클램프 등의 전용 철보를 사용하여 단단하게 연결한다. 맞죠? 동바리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한다. 겹침 이음이 아니라 맞댄 이음. 맞대 이음이나 또는 뭐 장부 이음으로 한다. 그런 게 있었죠. 자, 맞댄 이음 또는 장부 이음으로 한다. 자, 맞댄 이음은 뭐 이렇게 이어준다는 거죠. 여기를 갖다 이렇게 막 이렇게 결속을 해주고요. 겹침 이음은
이게 겹침 이음이죠. 겹침이죠. 맞대 이음은 이거란 말이에요. 맞된 이음 또는 장부 이음은 뭐냐? 어떤 이렇게 해주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 맞춰주는 거. 이걸 장부이음이라고 그래요. 장부이음. 그래서 맞대은 이음이나 또는 장부이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또는 뭐 413번 문제에서 답을 동발이 이음은 맞된 이음 또는 장부이음을 피한다. 맞된 이음 또는 장부이음을 금지한다. 이렇게도 이렇게 지문에 나와요. 그것도 틀린 말이죠. 동발의 이음은 겹침이음을 한다. 이것도 틀린 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거푸집 동발이의 수평 변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평 연결제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평 연결제를 그냥 다 같이 묶어서 물어오는 그런 문제가 되네요.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맞죠? 강관? 강관도 그랬고 이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이건 목재는 4m가 아니라 2m 있었죠. 그래서 4번 지금 옳지 않네요. 4번이 일단 답인데, 자,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목재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 했었죠? 조립강주를 사용할 때는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지금 4번이 틀렸는데, 또 2번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높이가 3.5m 이런 단서가 붙는다고 그랬었죠. 초과할 때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맞죠? 조립강주를 사용하는 경우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 그죠? 조립강주 아까 여기 뭐 4m라고 했었는데 일단 요 단서가 하나 먼저 붙는 거죠. 4m를 초과할 때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맞죠? 3번.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요거는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지만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물어보고, 그렇죠?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는 몇 개 방향으로 설치해야 되는가? 2개 방향. 또 파이프를 서포트로 사용하는 경우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 자, 3.5m 가로. 여기 뭐 가로, 여기 가로.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도 물어보고, 조립강주 요것만 가지고도 물어본다. 그런 거예요. 자, 답은 4번이네요.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강관 틀이 나온다. 그거는 5개 이내마다, 그죠? 5개 틀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설치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거푸집 동발이 조립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맞죠? 사용하지 않는다. 강관은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맞죠? 파이프 서포트는 높이 3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3m 이내마다. 자, 일단 요 3번은 지금 틀린 말이 돼요.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총물을 사용한다.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총물을 사용하죠. 3번은 왜 틀렸는고 하니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 이런 단서가 먼저 하나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높이가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제 변이를 방지한다. 이런 단서가 하나 붙고 난 다음에 2m 이내마다 2개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립도에 의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건설 작업은 조립도. 거푸집 동발이 비계, 통로, 타워크레인. 거푸집 동발이었었죠. 또 내가 조립도에 의거 작업을 해야 하는 건설 작업은 흙막이 지보공 작업, 또 터널 지보공 작업, 또 조립도에 의거 작업을 해야 하는 작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립도에 명시할 사항은 동발이 멍해 등 부재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 및 이음 방법이 되죠. 이 내용도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형틀 공사 중 슬라이딩 폼, 다른 말로 슬립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공사는 고층 아파트 건설 공사, 터널 목공 거푸집 공사 요거죠. 또는 사일로 공사에 적합한 것은 슬라이딩 폼이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슬라이딩 폼이란 밑부분이 약간 벌어진 거푸집을 1m 정도의 높이로 설치하여 콘크리트가 굳어지기 전에 요크 끌어올리는 어떤 기구예요. 요크로 끌어올려 연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거푸집 구조를 말하며, 슬라이딩 폼은 사일로 축조공사, 터널 복공 거푸집 공사 등에 유리하다. 요 말만 가지고도 출제가 되죠. 어떤 밑부분이 약간 벌어진 거푸집을 1m 정도의 높이로 설치하여 콘크리트가 굳어지기 전에 요크로 끌어올려 연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거푸집은 무엇인가? 그럴 때 슬라이딩 폼이다. 슬라이딩 폼은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연속적인. 이게 키포인트가 되죠. 거푸집 동발이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네요. 자, 동발이로 사용하는 강관, 파이프 스포트는 제한다. 공간은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한 개 방향으로 한다. 이것은 무조건 없죠. 두 개 방향이죠. 두 개 방향.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일단 1번이 답이네요. 자, 동발이로 사용하는 강관은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강제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킬 거. 내가 얘기했었죠. 한번 다시 할까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동발이잖아요. 거푸집 동발이 여기에다가 단판을 붙인다. 이런 걸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유헤드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이걸 붙인다는 거예요. 동발이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맞죠? 동발이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총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요것만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꽤 있다. 그렇죠? 답은 1번이네요. 1번입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드는 거죠. 자, 2가지의 거푸집 중 먼저 해체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이에요. 기온이 높을 때 타설한 거푸집과 낮을 때 타설한 거푸집은 높을 때 타설한 거푸집. 여기 맞죠? 자, 조강 시멘트를 사용하여 타설한 거푸집과 보통 시멘트를 사용하여 타설한 거푸집은 보통이 아니라 조강. 빨리 굳어지니까 해체 기간도 짧은 거죠. 보와 기둥은 보가 아니라 기둥을 먼저 해체한다. 스팬이 큰 빔과 작은 빔은 큰 빔이 아니라 작은 빔을 먼저 해체하는 거죠. 답은 1번이 옳은 내용이네요. 자, 선제 분석은 바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로드, 유압잭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이동 또는 연속 작업,
작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사일로 공사 등에 적합한 거푸집은 슬라이딩 폼 이꼬르 슬립폼. 슬라이딩 폼이에요. 또 터널 복공공사 등에도 적합하죠.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을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 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푸집 재료 및 연결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되죠. 작업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해야 해요. 거푸집 해체는 수평제를 먼저 하고 다음에 수직제를 해체해야 한다. 수직제를 먼저 하고 다음에 수평제를 해체해야 됩니다. 3번이 답이네요. 거푸집 존치 기간은 충분해야 한다. 맞죠? 답은 3번이에요. 거푸집 해체는 수직제를 먼저 하고 다음에 수평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거푸집 해체 작업 시에 안전수칙과 거리가 먼 것은 거푸집 지구봉을 해체할 때는 작업 책임자를 선임한다. 맞죠? 해체된 거푸집 재료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달줄이나 달포대를 사용한다. 사용하죠. 보미 또는 슬래브 거푸집을 해체할 때는 동시에 해체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동시 작업은 금지해야 된다. 동시에 해체하는 것보다 어떤 거 순서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거푸집의 해체가 곤란한 경우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지렛대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자, 요건 이제 이렇게 해서 뭐죠? 3번이 이제 답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게 답인데 자 2번 가지고 또 4번 가지고 답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등장한다. 자, 해체된 거푸집 재료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달줄이나 달포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달줄이나 달포대 사용을 금한다.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또 4번 거푸집의 해체가 곤란한 경우 구조체에 지렛대를 사용하여 빨리 해체를 해야 된다. 지렛대를 사용을 적극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와도 틀리는 말이 되는 거죠.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이런 거예요. 3번입니다. 해체할 때는 동시에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안전수칙. 자, 요거 나왔고, 자, 요거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해체 작업할 때는 상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작업을 해야 한다. 기타 제3자의 보호 조치에 대하여 완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요것 가지고도 또 답이 결정되는 지문이 잘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해체된 거푸집이나 강목 등에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 해체된 거푸집이나 강목 등에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그대로 사용한다.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거푸집 해체 순서를 옳게 나타낸 것은 해체 순서예요. 큰 보, 작은 보, 바닥판. 바닥판이 그 슬래브죠, 슬래브. 답은 2번이 되네요. 해체한다.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존치 기간 순으로 옳은 것은 기둥이 존치 기간이 가장 짧고 그다음에 보 슬래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기둥보 슬래브 순이다. 슬래브의 콘크리트 강도가 안전과 중대한 관계에 있으므로 존치 기간이 가장 길어야 된다. 슬래브가 가장 길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래브 및 보호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해체가 가능한 기존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얼마 이상일 때인가? 단 이때 압축 강도는 14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일 때, 3분의 2 이상일 때 이런 내용이 건축공사 시방서에
있는 거죠. 자, 답은 2번이에요. 거푸심들의 해체 시기 다시 한번 나오는데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은 압축강도 시험할 경우에 5메가파스칼 이상, 그다음에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은 단층 구조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배 이상, 또한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 다층 구조인 경우에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 단 이 경우라도 최소 강도는 14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함. 자,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해체 시기. 자, 평균 기온이 20도씨 이상일 때가 있고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 20도씨 미만일 때가 있었죠. 자, 20도씨 이상일 때는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는 2일, 그다음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3일, 나머지 또 3일,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플라이의 시멘트 2종, 포틀랜드 포즐란 시멘트 B종은 4일, 2, 3, 4. 그 다음에 10도씨 이상, 20도씨 미만일 때는 3, 4, 5가 아니라 3, 4, 6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기온이 좀 더 낮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치 기간이 더 약간 길어야 되겠다. 조광은 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4, 그다음에 나머지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등 요거는 6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인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로를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 해체할 수 있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5메가파스칼 이상이죠. 5메가파스칼 이상. 자, 5메가파스칼은 50kg/제곱센치가 되는 거죠. 1메가파스칼은 10kg/제곱센치이니까 50kg/제곱센치 꼭 같은 말이 돼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에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온이 18도씨 일때 기둥 보 기초에서의 거푸집 존치 기간은 3, 4, 6에서 4가 되겠네요. 3은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 답은 2번. 그렇죠? 4일이 됩니다. 여기 다시 나오죠. 보시고 조광 포틀랜드를 사용한 기초 기둥의 거푸집 존치 기간으로 오른 것은 이번에 이제 조광이에요. 보통이 아니라 단 콘크리트의 재량이 평균 기온 20도씨 이상일 때 이때는 2, 3, 4가 됐었죠. 2가 조광, 3이 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조광, 2, 1, 1번이네요. 20도씨 이상일 경우에 조광 포틀랜드에 사용한 기초 기둥의 거푸집 존치 기간은 2일이다. 2일.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작업장이나 기계 설비의 바닥, 작업 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계급으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기역, 그다음에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못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이 필요하죠. 또 덮개. 그래서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자, 요거는 이 4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인데 중에서 5장에다가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볼까요? 자, 기계 설비의 바닥, 작업 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계구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계구부로부터의 그 조치사항. 자, 1. 안전 난간, 2. 울타리, 3.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1, 2, 3, 4. 그렇죠? 덮개. 요 내용
아주 출제가 잘 된다고 했었죠. 1차뿐 아니라 2차 때도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전난간 덮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 덮개, 개구부 저런 말이 나올 때는 요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맞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 해용 경사도는 20%이다? 20%가 아니라 10%이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네요. 도로와 작업장이 접했을 경우에는 방책등을 설치한다. 도로는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에 설치하거나 배수를 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 해용 경사도는 10%이다. 가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